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우수한 간부를 확충하기 위해선 현재의 장교와 부사관 인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특히 다수 선발에 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현행 간부 운용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이 우수한 간부를 확충하려면 현행 장교와 부사관 인사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7일 육군이 주최한 군 우수인력 획득 정책 토론회에선 육군의 초급 간부 인사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육군은 현재 간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이 단기 복무자로 연간 소대장 교체율이 53%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간부의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인력이 군에 지원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의 연간 순환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5%와 10% 수준으로 미국 8.7%, 영국 5.2% 등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처럼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량 획득, 단기 활용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초급 장교 중 학군 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로 소대장 3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초급 간부의 획득 소요를 축소해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의 선진화된 인력 구조로 전환하고 직업 안정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위와 하사 정원을 감축하고 장교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폭 전환해야 하며 계급별 정체 기간과 장기 복무 연한의 조정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0% 수준인 장교의 장기 복무 비율을 높이는 한편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군 중앙의 김영래 교수는 학군 장교를 대학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모집하고 공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우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6.25 전쟁 호국영웅 고 연재근 상사의 동상이 충청북도 증평군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중 출신 지역 호국영웅 공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 원노원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6.25 전쟁 영웅 고 연재근 상사의 이름을 딴 연재근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별, 학교별, 부대별 호국영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재근 공원은 출신 지역 호국영웅 기념공원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공원은 고 연재근 상사의 출신 학교인 도안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확보해 높이 3m의 연재근 상사 동상을 비롯한 군상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작전을 위한 장군이나 부대 지휘관을 영웅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전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연재근 영웅과 같이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인 것은 연재근 영웅과 같은 훌륭한 분이 6.25의 전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라 확신을 갖습니다. 고 연재근 상사는 1950년 포항 형성간 전투에서 12명의 대원을 이끌고 수류탄 10발을 몸에 단 채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시킨 뒤 장렬히 전사한 호국영웅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산강 전투에서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장렬히 전사하신 고 연재근 상사의 명복을 빌고 오늘 참석하신 연재은 우리 동생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연재근 공원 준공이 호국영웅 선양 사업의 좋은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원도원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한미공병의 연합전력과 전투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한 한미연합공병 전술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술토의에는 육군 공병학교장을 비롯해 합참과 연합사 등 한미 양측 공병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술토의는 공병부대 구조와 전력 변화, 안정화 작전 시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공병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의에서 상호 공병 교리와 전투 장비를 이해하고
한반도에서 연합작전 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의에 앞서 공병학교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우리 군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공병 역사관을 견학하게 하고 공병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한미연합 공병 전술 토의를 정례화해 양국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글로벌 선진학교와 자원봉사자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기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과 글로벌 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은 7일 양기관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선진학교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지원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회 기간 각 경기장에 배치돼 통역과 경기 진행, 시상 운영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참가 인증서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 의류와 수당, 간식 등 후생 편의 제공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항공부품의 국산화와 정비 능력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2015년 전반기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 전시회를 8일까지 개최합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주관하는 2015년 전반기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 전시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뿌리산업전시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인 주조, 용접 등에 관한 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에 모두 436개의 항공부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부품 개발 절차와 시험평가 항목 등에 관한 개발 상담존, 상용 제품의 군 도입 촉진을 위한 상용품 전시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 부품 견본 전시회는 해외에서 조달되는 항공 무기 체계 부품의 국산화 및 정비 능력 개발을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 발달과 더불어 군용 물자의 안정적 조달원 확보를 통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전시회가 민군 협력을 통한 부품 국산화와 정비 능력 개발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군수 분야의 뿌리 산업업체가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한 목소리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윤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대원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육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중국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색적 대화란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 당사국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이 오자간 공감대를 이룬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중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중국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황 본부장은 미국 측과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해 12회 행사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직접 다녀오신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북한의 자유를 촉구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먼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 자유주간의 취지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인권 참상의 주인공이었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에 내가 겪었던 인권 침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입니다. 2004년 4월에 당시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 상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인들과 탈북자들과 국제 NGO 단체들의 워싱턴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매해 4월 마지막 주를 북한 자유주간으로 정하다. 그래서 NGO 단체들의 골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2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행사에서요, 이 김 대표님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또 이제 증언을 하고 특히 대북 제재 법안이 완성되도록 촉구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올해 행사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해마다 북한 자유주간은 그 해에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요. 네. 를 관철하기 위한 여러 탈북자들과 국제 NGO 단체들의 연대 활동이 있게 됩니다. 올해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또 목표들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드 로이스 의원이 제시한 또 켈리 상원 의원이 제기해 놓은 이미 상정시켜 놓은 북한 제재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 의회와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압박을 하고 를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 보자, 북한의 민주화 문제를 개선해 보자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한 탈북자 강제 북송 제재를 두 번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미국 정부에서 지난 시기에 진행해 오던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미미해졌거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강조함으로써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NGO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북한 인권 운동가인 이 수잔 솔티의 연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게 첫 번째 수잔 솔티가 했던 슬로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해방되는 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는 날은 뭐 1년, 2년 후회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표출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12번째 행사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갔을 때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는데 작년과 다른 게 무엇이냐, 또 서울에서 했던 것과 워싱턴에서 한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낸 것이 우리들의 성과였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를 통해서 인신매매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납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확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에 북한 자유주간을 할 때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국군 포로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2006년에 있었던 북한 자유주간에 북한에서 탈출했던 조창호 소위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미국 국민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국군 포로의 심각성도 있다라고 제기했고요. 그 문제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자유주간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작은 걸음이 모여져서 북한 민주화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에 시작해서 10년까지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4회 동안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평양이다라는 큰 그림은 있고요. 이 행사가 해마다 워싱턴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영국이든 북한 문제를 이슈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역과 환경을 따라다니면서 진행합니다.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토의된 내용은 제주도에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이 모두 모여서 네. 탈북자 전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김정은 정권을 단죄하는 이런 행사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다녀온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군 전장성이 참가하는 2015년 무궁화 회의가 오는 6월 4일까지 국방문화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모두 4개 기수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무궁화 회의는 올해 창조시대를 선도하는 군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열립니다. 또한 장성단의 의식개혁과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초빙교육, 분임토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인공제휴가 6일 충청 호남지역 회원을 위해 계룡대에 충남 호남지역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센터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회원 퇴직급여, 목돈 수탁가입, 회원 대여 등을 안내하고 전화 상담과 종합 민원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군 교도소가 최근 사단법인 세이망 교화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 활동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세이망 교화센터는 국군 교도소에 수용자 범죄 예방 교육과 직업훈련, 교도관 힐링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군 교도소는 이번 협약으로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장병들의 독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우수 독후감 선발 대회를 진행합니다.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까지 각 부대 정훈공보실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은 참모총장상과 상금 20만 원, 우수상은 참모총장상과 상금 15만 원이 수여되며 결과는 6월 24일 발표합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 어느덧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야전에서는 유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이 한창인데요. 아직은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하니까요. 장병 여러분, 야외 활동할 때는 복장도 꼭 신경 써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